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시험 잘 보셨습니까? 이제는 7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종착역이 다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시험이 1회, 2회는 좀 쉬웠을 거고 3회가 가장 어려웠을 걸로 생각이 되고 4회는 자신감 때문에 60점이 넘어야 자신감 있게 시험장 가기 때문에 오늘 60점 이상 나오신 분 가채점 안 해봤어요? 대충 그래도 감으로 한 60점 넘었다 싶은 사람. 그죠? 자, 최종 시험을 앞두고 몇 가지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한 팁을 좀 드리고 문제 풀이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긴장도 될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관리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중요한데?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1번부터 쭉 풀기를 원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시험 치자마자가 가장 정신이 맑을 때니까 나는 11번부터 해도 되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래서 시험 답안지를 하면 1번 쓰고 20번 쓰고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 20분 남았는데 찾으려고 하면 내가 이거 했나 안 했나 어디에 쓰는가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룰이다 생각하시고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요. 나는 A타입이다 하면 1번부터 쭉 가시면서 7번에 한 장을 비워놓겠다 하면 평년 수학량을 구하라는 것이 나올 거니까 7번인데 이게 좀 애매하다 하면 한 페이지를 두고 다음에 8번 써도 됩니다. 답안에는 전혀 다 채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 순서대로 푸는 방법이 있고 B타입을 원하시면 나는 11번부터 풀래 됩니다. 첫 문제를 11번 쭉 풀어나가고 13번에 공란 두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쭉 보고 내가 그래도 10시부터 시험 보니까 그죠? 10시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니까 실질 시험이 9시 반인가요? 9시 반. 9시 반부터 시험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머리가 맑으니까 나는 11번부터 하겠다. 타입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세요. A타입. B타입.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결정해서 지금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승부처는 세모다. 아마 1번부터 20번까지 쭉 보면 처음 보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았는데 유심히 안 봤던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봤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모가 승부처다. 즉 A타입이든 B타입이든 1과목은 40분 이내, 2과목은 60분 이내 가능합니다. 왜? 시간이 걸릴 거는 세모를 할 거니까. 그래서 100분에 끝내시고 시간이 120분이니까 20분 시간 남기 때문에 20분에 승부수를 두라. 이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 합격자 수는 총 응시 인원이 13,000명인데 아마 그날 예선 탈락하신 분이 있어요. 본인이 보니까 도저히 40점이 안 넘을 것 같은 사람은 25% 정도 탈락합니다. 안 나옵니다, 시험장에.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30%, 약 3,000명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당일 시험을 어떻게 전략을 짜냐에 따라서 한 10%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죠. 그죠? 최종 합격은 10%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승부처를 잘 두는 사람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회, 7회로 썼는데 제가 6회 시험에 열심히 공부를 했죠. 1차도 우수한 성적을 했고 2차도 자신이 없었더라고요. 2차 6회를 딱 공부했는데 혼자 독학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 인터넷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10번을 들었어.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나? 근데 그 강사분이 유명한 강사분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걸 제가 마지막에 암기를 하고 몇 개를 갖다가 시험장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모르니까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50점 중반이 나왔던 것 같아. 1과목, 2과목 다. 그래서 딱 시험 끝나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 내가 강사가 되리라. 내가 알기 쉽게 강의를 하리라. 그때부터 목표를 정한 거예요. 떨어질 것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국 수석을 한번 해보자. 평소에는 수석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전국에서.
그래서 남들이 대충 합격 점수를 받을 때 나는 더 높은 점수를 한번 받아보자 해서 작물을 하나하나 다시 분해해서 제 나름대로 적과정도 21가지 법칙 만들고 그때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도 나름대로 또 정리하고 가축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것인가. 내가 이해가 돼야 남한테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 간발의 차이가 아닌가. 6회 시험 볼 때나 7회 볼 때 똑같은 사람이고 점수가 거의 더블 차이 날 정도로 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개념을 잡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7회 시험 볼 때는 마지막 날 그 부분에서 제주도에서 이제 시험을 그 당시에 못 봤으니까 부산에 가서 시험 봤단 말이에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7시부터 한 12시까지 한 5시간에 책 2권을 다 봤어요. 중요한 거. 여러분도 마지막 날은 책 2권 놓고 보면 쭉쭉 이론서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쭉 보면 아리까리 했던 것 보면 마지막 날까지도 헷갈려요. 메콩각 했지만 마중에는 메콩각 매배가 15%인가 13%인가 헷갈린다니까요. 이게. 저도 헷갈린다니까요. 마지막까지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 있게 계속 강조하는 거는 그래야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고 실전에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서 스토리로 강의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신감이 들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 보여, 이제. 시험 받자마자 자신 있어. 딱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마 3,000명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3,000명 안에 들어온 여러분 30% 이내에 들어오신 분이니까 서로 보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경제박수. 수고했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오신 여러분 응원하고 마지막까지 시험을 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공부 방법을 일주일의 성부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럼 일주일의 성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초시본에 들어가서 2차 2과목은 여기서 다 나와요. 시험 보면 엉뚱한 문제 안 나옵니다. 봤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아리까리한 문제는 표준 생장일수 모르겠다 하면 대충 분자 대비 2배수 정도 이렇게 감으로 해도 될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5점짜리 정도만 착오를 일으키지 나머지는 암기로서 성부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럼 가장 합격에 당락을 좌우할 것은 역시 적과점 품목이다. 적과점 품목 7점은 확보를 하셔야 한다. 나무 손해보장이나 착가감소 보험금은 무조건 알아맞추자. 나머지 8점에 대해서가 성부처가 될 거다. 1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기 한 3일 전에 공부 어느 정도 됐어. 한 60점 가까이 나왔다. 했을 때는 적과점 품목의 과실 손해보험금을 유심히 보자. 왜? 보너스니까. 공부를 해도 틀릴 수 있고 초보로 조금만 해도 될 수도 있는 게 5가지. 기억나시죠? 5가지를 시험 나오면 적고 시작하자 해서 적어놓고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 한 2-3문제만 풀어보세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도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사람도 틀릴 수 있고 잠시 봤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입증됐다니까요. 작년 10회 시험할 때도 어리버리해서 맞췄대요. 제가 어리버리한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아니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도 틀릴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정낙낙인데 하나 빠뜨릴 수도 있고 맥스 A도 빠뜨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1차 성분을 보자. 나머지는 이제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논작물, 밭작물에서는 포기할 게 없죠. 요거는 반나절이면 총 정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밭작물이 좀 양은 많지만 꼭 나올 것 위주로 본다면 하루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게 과수 12종은 공부하면 할수록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서 과중조사, 착과조사할 때 개수, 그 5점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유심히 보고 나머지 기출문제 정도만 보고 참달의 문제 정도만 풀고 가자. 나머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그림을 그려놓고 30% 착과피해 구성률 조사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확량 조사와 낙과피해 감수량 조사할 때 곱하기 1-0.3인지 곱하기 0.3인지 그것만 구분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풀 수 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참달이니까 그것만 한번 2-3번 지난번에 했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나오기 쉬운 게 오복무감 플러스 더블이죠. 오복무감 플러스
두릅은 식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고 블루베리가 나올 수가 있다. 2차 1과목이든 2과목이든 블루베리 정도는 나와도 지난번에 했던데 한두 시간 정도면 개념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유력한 여기서 15점 확보가 된다면 복분자, 무화과, 온주밀감, 오디도 한 문제, 그리고 블루베리.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복분자가 이해가 안 되면 복분자 일단 제끼는 거지. 온주밀감 제끼는 거지. 두 개로 공부하면 확률은 50%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라도 어리버리 중간 정도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복분자가 개념이 안 잡히고 암기해서 시험장에 가야지 하면 보는 순간 못 풉니다. 제가 볼 때는. 99% 못 풀기 때문에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면 지금 개념 잡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포기하고 빨리 뭘 간다? 다른 품목에서 무화과, 온주밀감, 블루베리로 가서 한다. 블루베리 이해가 안 된다면 제끼고 4개 다를 하는 것이 15점이 유력하기 때문에 복분자, 무화과, 감귤, 블루베리까지는 공부하면 15점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사bio 밭작물, 원예시 작물은 오늘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런 타입으로 하나 정도만 경과비율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만 나온다면 그것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는 없단 말이죠.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비례보상 정도만 체크하시면 이 부분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 다음 농업수익 감소보장에서 나올 확률을 한번 옥수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이나 학원가에서도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달리 해석한다 보다 개념을 다시 정립할 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 가축은 이제 뻔하단 말이죠. 소가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고 이제 젖소, 돼지, 그 다음에 종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산란계가 지금도 암기하기 힘들면 일단 종개를 완벽하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시설은 4대 시설이죠. 이거는 합격 안정권에 있는 사람은 4대 시설 쉽다라고 보여지고 공부를 한 사람은 4대 시설에서 15점 받자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졌어 이제. 왜? AA, BBC라는 공식을 가지고 해보니까 웬만큼 풀린단 말이죠. 실제 풀립니다. 그 중에서 반만 공부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완전 포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약간 운이 따라야 됩니다. 그죠? 운도 약간 따르고 열심히 하면 운도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손해평가방 구성에 대해서 용어도 마지막에 이론서 갈아넣기 제일 뒤편에 나오는 용어의 정리 보험 관련 용어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옥수수에 대해서 가끔 유튜브나 다 이렇게 샘플링 강의를 들어보면 농업수익 안정보험에서 미보상 비율이 있는 것이 안 나올 거다만 했는데 과연 안 나올까? 미보상 비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나올 수 있고 나옵니다. 왜?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메모해 놓으시고 이론서를 다시 보세요. 최종 우리 공부하는 시험 범위가 2025년도 4월 4일자죠. 농구문 이론서가 최종본이죠. 그거에 보면 피해 수확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도 대충 본 사람은 기억이 없을 거예요. 피해 수확량이 뭐지라고 정확하게 약관상 기재된 표현으로서 미보상 감수량을 제외하여 산정한 급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론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왜 그러면 농업수익 감소보장을 구할 때 2차 2과목에서는 구할 때 왜 미보상 비율이 없는 게 나올 거다라고 자꾸 하느냐면 아닙니다. 578페이지 이론서를 보세요. 확정된 이론서 피해 수확량은 종합위험 수확 감소보장 방식 옥수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2차 1과목과 2과목이 동일하게 가겠다 하고 담당자가 이렇게 기술해 놨습니다. 이걸 갖다가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거나 못 본 경우가 있다 보니까 미보상 감수량은 안 나올 거다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미보상 감수를 제외했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수확량 자체는
미보상 감수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외시켰습니까? 피해 수확량. 피해 수확량 자체는 보상하지 않는 미보상 감수를 빼주는 거죠. 제외시켰다 하는 것을 페이지, 몇 페이지? 피해 수확량. 이게 논문은 이로써 몇 페이지요? 194페이지에 있어. 이걸 안 적어놨구나. 194가 맞죠? 194페이지. 194페이지에 이렇게 수확감소 보장 방식 옥수와 같은 방법을 한다라고 하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피해 수확량은 피해를 입은 거 보상해 주는데 미보상은 빼겠다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이라고 적거든. 미보상 감소를 어디 갔지? 당연히 피해 수확량에서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를 빼줘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계속 이것이 안 나올 거다 하는데 나와도 되죠. 이론서에 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론서의 194페이지와 그 다음에 578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미보상 감수량은 피해 수확량에서 빼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옥수수에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 구하를 할 때는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의제기해도 안 될 것 같아.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손해액은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다 하는 것은 그대로 쓰셔도 99%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나온다면 피해 수확량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구하고 난 뒤에 마이너스 미보상 값을 빼줘야 돼. 그게 정확한 피해 수확량이다. 그 다음에 피해 수확량은 이렇게 하고 손해액이다 하는 것은, 그래서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피해율은 기실기다. 다 알죠? 그러면 기실기가 뭔데 했을 때 우리는 기준 수입 대비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 마이너스 손해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 2과목에서. 그러니까 기준 수입과 마이너스 기준을 빼버리니까 기준 수입분의 손해액이다. 시험 나오면 2차 2과목에서 옥수 나오면 기준 수입분의 손해액이다. 그 손해액이 뭔데 했을 때 피해 수확량 곱하기 기준가격. 이때 피해 수확량에는 미보상 감수량이 주어졌다면 빼줘야 되겠죠. 그죠?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 다른 데서 뭐 강의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서가 답이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 수확량이 2,000kg다 라고 나왔고 평년 수확량이 6,000kg다. 미보상 비율이 10%다 했을 때 피해 수확량은 몇 킬로죠? 네? 다시 한 번요. 평년 수확량이 6,000kg고 피해 수확량이 2,000kg고 미보상 비율이 10%일 때 피해 수확량은 그렇죠? 2,000kg 피해 입은 것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6,7에서 2,000을 200이네 200. 피해 입은 것의 10%니까. 그죠? 그러니까 1,800이죠. 요게 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입을 시켜서 피해 수확량 곱하기 기준가격 플러스 평년 수확량과 피해 수확량 그 차이에 대해서 가격 차이. 그렇게 해서 손해액을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다 풀릴게요. 어떤 문제는 다 풀리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이 있는 게 나오더라도 저는 처음에 하도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안 나올 것도 했는데 보니까 이론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렇게 정리합니다. 네, 요렇게 해서 194페이지하고 578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명확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11번부터 15번까지는 5점짜리인데 이게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답을 다 하세요. 그죠? 답을 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미보상 실제 수입은 수확량의
미보상감수량을 더한 값이죠. 뺀값에 동그라미고 더한 값. 기준가격과 농지별 수확기 가격 중 무슨 값? 작은 값. 그죠? 요거는 쉽죠. 그 다음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서 조사한 수확량이 없는 경우에는 무슨 평년 수확량을 한다. 평년 수확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로 수확량 조사를 하지 못해서 수확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이죠. 뺀 값에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쉽죠? 이건 다 맞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12번. 요게 처음 보는 문제죠. 그죠? 쉬운 듯 하는데 막상 풀려고 하니까 아는데 처음 보는 문제일 수도 있다. 자, 원예실 작물의 경과 비율을 탐란해 쓰시오. 경과 비율이 핵심이죠. 생산보장 밭작물 버섯. 원예실 작물은 경과 비율이 핵심이더라. 자, 1번. 국화, 스탠다드, 제절하다 하면 빨리. 여러분 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 문제 읽으면서 아는 거는 바로 꺾었다 해서 제절하는 값 반을 꺾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얼마라고요? 20%죠, 20%. 그죠? 바로 써놔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아는 것, 매배다 하면 매콩강이나 15%. 그 다음에 미흡찰이다 하면 몇 그램. 바로바로 아는 건 다 써놔야 돼. A타입, B타입. 그것만 하면 실수할 일이 적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총 정리를 하면 부장, 딸들, 딸이 몇 명? 4명. 무시, 쪽숙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는 10%고 이거는 40% 그죠? 알파 값이. 부장님, 부추는 70% 지급할 거고 부장, 장미 이렇게 부장 딸들 적어놓고 시작하면 되죠. 헷갈릴 때는. 제절하니까 수학기 이전이다. 수학기 이전일 때는 알파. 알파니까 이 국화는 어디에 들어가죠? 무시 쪽숙이나 부장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0%를 제절하, 반을 꺾기 때문에 20% 플러스 1 마이너스 0.2니까 80% 바로 나오죠. 그죠? 1 마이너스 남은 거니까 곱하기 생표. 생표니까 국화, 스탠다드. 딱 해서 표준 생장일수가 생표. 121분의 생장일수는 주어지겠죠. 국화. 같은 국화니까 60. 그리고 시험 칠 때 딱 떨어지잖아요. 80%의 반, 40%, 60%구나. 바로 이렇게 떨어지면 답이 맞습니다. 뭔가 딱 계산 누르는데 60%, 55%딱 떨어지죠. 그건 금산할 필요 없어요. 시험 보면서. 그것도 요령이니까. 2번. 수확기 이전 사고의 경과 비율. 수박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멜국수를 중참이라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중참일 때 1 한 그릇. 멜론, 국화, 수박은 수확기 중일 때 무조건 1을 적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수확기 이전일 때는 알파 플러스 해야 되겠죠. 수확기 이전이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품목은 어디죠? 딸들. 40%. 2번. 그죠? 40% 플러스 남은 60%에 대해서 수확기 이전이니까 생표. 수확은 생장일수가 100일. 표준 생장일수 50일. 70% 바로 나오죠. 그죠? 60%의 반이니까. 30% 하니까 70%. 그 다음에 수확기 중일 때는 국화, 멜론은 다 100%죠. 멜국수 한 그릇. 맞잖아요. 카네이션, 수확기 중 사고의 경과 비율. 수확기 중일 때 1 마이너스
죽일 때는 무조건 1 마이너스 수표. 수학일수. 카네이션을 수학일수가 111이네요. 111. 표준 수학일수. 표준 수학일수. 암기해야 되죠. 암기를 하려니까 너무 많으니까, 요 감으로 뭐겠습니까? 2, 2, 4. 대충 이렇게 잡아라. 그래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실전에서 이렇게 나와요. 가끔 가다가 저렇게 나오면, 그냥 날린다 생각하고 딱 떨어지는 걸로 하자. 그렇게 보시면 큰 이상이 없다. 출제자도 그걸 감안해서 모를 때는 딱 떨어지는 것. 찾는 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3번. 요거는 친이 삼근이라겠죠. 친할 친자에 이익이자. 이익을 위해서 친한 척 하면 3번 칼 맞는다. 친이 삼금이라고 했죠. 그죠? 자기 또는 자기와 뭐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할 때 친. 이걸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그 다음에 뭘로부터? 직전 손해평가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해서 재조사 및 검증조사. 그죠? 요거는 다 맞았을 것 같은데. 이거 틀린 사람. 한 개 틀렸어요? 직전 손해평가를 들었구만. 자, 14번. 수량요소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요거는 언제든지 2차 1과목, 2과목 통틀어서 시험은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점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입 면적과 무관하게 몇 포기? 네 포기. 포기별로 뭐죠? 이삭 상태 점수, 완전 나달 상태 점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몇 프로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죠? 10% 이상. 함수율은 몇 회죠? 전수조사 시에는 전수 10회. 오케이. 그 정도만 하면 기본 점수는 나올 것 같아요. 15번. 요거는 많이 알아맞혔을 것 같은데. 그죠? 수확량조사 적기. 양파가 툭 오면서 툭툭 쓰러지죠? 그걸 우리는 식물체의 뭐? 도복. 잎과 줄기가 노란색으로 바뀐 데서 황변이죠, 황변. 고구마는 삼식이. 삼식이 진짜 삼식이 쓸 것 같은데? 삽식일이죠, 삽식일. 일자가 있어서 삼식이 해서 120일. 여기도 중요하죠. 삽식일부터 120일. 감자는 고랭지 감자 높은 데 있으니까 110. 봄에는 95. 제주 지역은 늦게 한다 그랬죠. 제주 지역이 육지에서 다 하고 난 뒤에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111일, 나머지 지역은 95일. 이것도 중요한 폰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NH 손보에서 계약할 때 계약하고 난 뒤에 현장 보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보험 가입할 때는 3억 가입하고 하면 방문진단 하든지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는데 암만 커도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잖아. 정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향후 방향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 정권 조사를 계약하면 할 거다. 그래서 그것이 손해평가사가 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손해평가사가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쏙 보이잖아. 그죠? 직원이 하든 손해평가사든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실제로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어서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실제로 가서 저는 아직도 면적 측정기를 안 샀습니다. 여기서 면적 측정기 깝니다. 깔고 한 바퀴 돕니다. 돌면 실제 견적 가입 면적이 3,500이 다 돼 있으면 거의 한 10% 이상 차이 나지 않으면 제가 해보니까 한 100건 중에서 99건은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실제로 차이 나는 경우는 간혹 있어. 도로가 너무 큰 데다가 했을 경우 그럴 때는 원장 변경을 해야 되는 단서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보면 실제 경작 면적과 가입 면적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왜? 10% 이상일 때
출제자는 원장 변경 완료함이라는 문구를 써줘야 돼. 원장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가 간혹 있긴 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나오면 우리는 실제 경작 면적을 중심으로 곱표 세모 동그라미 할 거니까 기준은 명확한 거고,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됐죠. 똑같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한 10% 차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한 100건 정도에서 한 건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원장 변경하고 보험료 돌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됩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거의 없죠. 지금까지 안 나왔고, 그거까지 나오면 원장 변경해야 된다 문구도 달아야 되고, 그거는 뭐 실무하면서 해야 될 사항을 문제 내기는 조금 그렇죠. 예. 16번. 지금까지 논작물은 이제 나오면 이 시간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수량조수 조사 시, 조사 시기도 시험 나오죠. 수학 전 14일 전후. 요거는 피해율이니까. 답안지 쓸 때도 피해율은, 이거는 이 정도는 이제 피해율을 바로 쓰세요. 이 답안지 이렇게 씁니다. 피해율은 평수 비평이잖아요. 거기다 미보상 비율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평년 수확량이 3,000kg. 평 수확량. 수확량이 우리 하는 일이잖아.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은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손해일 때 피해율을 조사하는 사람이죠. 그 피해율의 핵심이 수확량을 조사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확량을 구한다. 수확량. 수확량이 핵심이잖아. 수확량이 이제는 수량요소 조사할 때는 표선면, 그죠? 그래서 표준 수확량 곱하기 선비, 비율. 또 주어졌네, 그죠? 이삭상태 점수하고 그 주어져 버렸네. 그러면 35% 곱하기 표선면, 피해 면적 비율 1, 뭐 100%네. 이렇게 하니까 수확량은 1,400? 자, 단위도 마지막에만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할 때는 1,400을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은 밑에서 쓰면 되겠죠? 미보상 없네. 요렇게 하면 몇 프로 나오죠? 네? 몇 프로요? 53.333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주어질 거예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이렇게 주어지는데 안 주어지더라도 뭐 인점을 쓰면 답이 나오겠죠. 예. 요거는 맞을 것 같고. 매별. 자, 매별일 때는 바로 동그라미 쳐야 돼. 그죠? 매별가 몇 프로죠? 바로 써야 돼요. 시험 칠 때는 이제 내가 들었던 것, 아는 것, 전부 다 시험 치자마자 문제집 해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합격으로 가는 도움이 역할을 할 거라는 거지. 그죠? 매별. 그 다음 됐나? 그 다음에 표본조사니까 로스율 7%. 0.93 바로 적용하는 것. 그 실전에서는 1 플러스 마이너스도 헷갈립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는 0.93을 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비율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내폭의 길이가 12m다. 그래서 유심 1.2m 아니야?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 본 결과 12m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12m가 나올 수 없는데, 이때도 한번 보라고, 유심히. 이게 1.2 아니야? 한번 봐야 돼요. 시험 칠 때 너무 엉뚱하면 한번 소수점을 잘 보시라는 거죠. 이거는 이상이 없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 중요하다.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죠?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그 단위 면적 유효 중량 써도 되고, 여기 뭐 표본 구간 이렇게 써도 생략해도 되고, 핵심적인데 갈 때 용어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적과점 풀 때도 뭐 우박 사고 바로 거기서 해놓고 바로 구하면 돼요. 너무 그 단어 하나에 때문에 감순과 감송과 헷갈리면 감수로 쓰세요. 감수.
왜? 감수가 더 넓은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로 가지고 감점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요중량은 면적이 10 가로 세로 곱하기 1 곱하기 표본 구간수 그리고 고사면적 곱표 세모 동그라미만 치놓으면 다 되죠. 이게 5개. 어떤 거는 면적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무게 중량이 20kg 할 때 기준을 생각해요. 여러분은 항상 지금 생각할 거는 기준이죠. 아, 쌀인데 팔 때 기준이 뭐지? 마른 상태. 그러니까 그냥 0.93하면 되죠. 93%만 7% 마를 거다. 곱하기 함수율 1 마이너스 0.15분의 1 마이너스 0.15 똑같네,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확량은 바로 나오죠. 수확량은. 그래서 평조단 수확량이니까. 평조단을 통해서 수확량을 구하다. 조단을 구하면 된다, 조단.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시간 없으면 조사 대상 면적도 바로 구하면 되죠. 가로 넣고 그냥 바로 구해버리죠. 뭐. 시간 없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실제 경제면 이제 3,000이니까. 9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0 이게 조사대상이에요. 곱하기 조사값 단위면적 요중량 이 값 여기다 하면 되죠.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 1000인가요? 아 600 그래서 500 100 더하기 500 곱하기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그죠? 단위면적 수확량은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평년 수확량 3,000 하니까 1kg per 단위 면적당 여기에 들어갈 거죠. 골격을 잡고서 본다면 밭작물든 뭐든 요 공식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조사값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 돼서 단위 면적 평년 수확량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풀었죠. 그 다음에 전수조사가 가끔씩 시험 나오는데 너무 쉽다고 이렇게 또 통과하다 보면 막상 나오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에서도 우리는 수확량을 어떻게 할 건가? 수확량. 배율은 어차피 평수미 100이니까, 그죠? 수확량이 핵심이죠, 수확량. 그래서 고사면적, 타작물, 기수학. 모든 작물, 모든 과수에서는 항상 세모와 동그라미를 해결해야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에서도 해결해야 돼. 그것만 알면 되죠. 조단,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근데 다 수학을 해버렸어. 1000kg를. 그러니까 조단이 곧 바로 나와버리잖아. 그죠? 전수조사일 때는 조사 대상 면적을 아예 싹 수학을 해버렸어. 여기는 우리가 함수율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율 체크. 1 마이너스 무슨 벼? 찰벼. 메콩각이니까 13%. 1 마이너스 0.13분의 1 마이너스 56.0.565.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탁 풀고 난 뒤에 다 고려했나? 작물 중량 들어갔고 함수율 들어갔고 미보상 비율 안 넣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죠? 요것에 대해서 했고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 600에 대해서 곱하기 단위 면적당 평균 수확량 1이네. 그죠? 이렇게 해서 수확량만 구하면 평수미평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그거죠. 자, 17번. 잠시 쉬었다가 4시에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사항이 이제 시험장에 가면 1번, 문제 1번 적고 문제를 요약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약을 하는 게 원칙이나 저는 6회, 7회 시험 보면서 한 번도 요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점수가 공개됐을 때는 1번 몇 점 몇 점 나오잖아요. 감점은 없더라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약 안 했어요. 뭐 하면 저과전 종합보면 착화감소 보험을 구하라면 문제 쓰고 뭐 15번 착화감소 보험금 이렇게 쓰고 하는 게 맞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합격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반 정도는 그걸 쓴 사람이 있고 문제 요약을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인데 안 쓴 사람들 물어봤어요. 제가 감점이 없더라고요. 원칙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로 하시라고. 자, 문제 17번 물음 1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답안지는 물음 1이니까 답안지도 물음 1 답안지. 보통 사람은 또 계산 과정과 값, 착과 감소 보험금,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것.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 반은 이렇게 써요. 저는 이거 안 썼다니까. 이거 안 써도 되고 물음의 답은 그냥 보험금은 해도 돼요. 착과 감소 보험금 했으니까 조금 한 사람은 착과 감소 보험금. 보통 이렇게 답은 이렇게 많이 써요. 그냥 보험금 써도 상관없어. 왜? 그걸 물어봤으니까. 보험금을 구하는 거 물어봤으니까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미자. 그래서 착과 감소량 이렇게 쭉 나가면 되겠죠. 또 답안 작성할 때 궁금한 사항요? 예. 여기서 보험금 구하는데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문제지에 쓰세요, 문제지에다. 이걸 답안지에 쓰면 이상하잖아요. 약을 답안지에는 정확하게 이걸 아예 답안지에는 쓰지 마시고, 착과감소 과실수가 2만 개다 하면 요걸 써야죠. 숫자로 바로 답을 하죠, 숫자로. 요거는 착과감소 과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 과실수, 이건 쓸 필요가 없고, 바로 2만 개면 2만 개. 밑에다가 착과감소 과실수는 평착만 A타입이니까 평착이 뭐 3만 개다. 요렇게 마이너스 적착이 2만 개다. 이렇게 해서 1만 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4만 개 되겠구나. 2만 개. 이렇게 필요한 단어, 필요한 숫자만 쓰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채점자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 1번부터 순서대로 계속 풀라는 게 그래야 아무 이의가 없잖아요. 1번부터 16번, 17번 순서를 써나기 때문에 그거는 옛날에 문제가 답안지를 17번 썼다가 5번 썼다가 하니까 헷갈리니까 이 숫자하고 맞춰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11번부터 20번 순서를 써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브로콜리 품목. 브로콜리 나오면 알파 값이 얼마라고요? 55.9%. 잊어먹기 전에 바로바로 써야 되죠. 자기 부담 비율 5%. 수확기 전 체조조사. 피해 면적. 작물 피해율. 다 좋네요. 그죠? 수확일수, 표준 수확일수. 송이수. 그 다음에 표본 1항의 피해 정도 총 200개다 이렇게 줬을 때는 바로 안 돼도 되겠죠. 그래서 분모를 200에 바로 두면 되죠. 정상은 빼고 50%가 10개니까 뭐죠? 5개 플러스 15%가 80%니까 58, 40, 12개 플러스 19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작물의 피해율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 물어볼 거니까. 그러면 30, 46 하니까 23%? 18%예요? 수확기 전 지급보험금. 수확기 이후, 수확기 전이니까 수확기 이후. 네. 그래서 1번. 안 써도 되겠죠? 지급보험금은 바로 나오면 되죠. 그래서 공식은 잔경피자. 자기부담금 몇 프로죠? 5%잖아요. 자기부담금 5%. 잔존보험가입 금액의 5%. 5%가 있잖아요. 그죠? 5%가 있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라 해서 제가 누드 모델이니까 자기부담금은 없지만 그 보험금 금액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미지급. 그 다음에 10만원 초과 시에는 다 지급. 그죠? 5% 있으니까 자기부담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헷갈리면 안 되죠. 이게 뭐 10만원 이하라고 0원 쓰면 틀리는 거죠. 그죠? 자기부담금은 5%딱 주어졌잖아. 나머지 원예실 작물과 버섯 작물은 딱 시험 나오면 10만원 이하 시 0원 써놓고 시작해야 돼. 그죠? 그런 부분들이 착각을 일으키기 쉽다. 그러나 알파 값. 이게 답안지 전부 다 본인 증거는 55.9% 되어 있죠? 답안지 한번 보세요. 곱하기 표준 생장 일수는 고추는 100일, 나머지는 브로콜리 130일, 분의 40일. 이렇게 하면 몇 프로 나오죠? 50, 몇 프로죠? 69.47%죠? 저도 다시 풀어봤습니다. 풀 때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55.9%. 이렇게 하시면 되고, 피해율은 대관소찰. 대관소찰이라는 건 크게 작물의 피해율은 대관, 소찰 하면 다 풀리죠.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미보상 비율. 피해율은 항상 미보상 비율이 주어지면 무조건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피해 비율은 재배면적분의 피해 면적. 전체가 다 입었다 해서 100%. 자기부담금은 잔존보험 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 5% 하니까 30만원. 자, 수확기 이후 18% 구했죠, 방금.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나오면 10개 0.5 이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5개 플러스 12개 플러스 19개 이렇게 해서 18%를 바로 구하면 됩니다. 분모도 200개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00을 바로 하면 됩니다. 시간을 줄이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급했기 때문에 무한 하수인 고추와 브로콜리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항상 남아있는 잔존보험가입 금액에서 한다. 그래서 잔경피 할 때 잔존보험가입 금액은 잔존보험가입이 얼마 나옵니까? (463이) 나오는데 4632 720 네. 뭐 두 번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계산해 보면 지급보험금은 600만원 곱하기 0.6947 곱하기 40% 이렇게 하면 지급보험금은 이게 아니고 136만 7,280원 나오죠? 28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존보험 가입 금액은 두 줄 꺾고 1367 820 하니까 남아있는 것이 적게 남아있겠죠. 46 잔존보험 가입이 얼마입니까? 4632 7201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항상 자기 부담금 구할 때는 잔존보험 가입 금액에서 5%,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 4632720 곱하기 5% 이렇게 하니까 얼마죠? 231 636원. 이게 옛날에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지금은 이제 풀다 보니까 쉽죠, 이런 문제가. 네, 이렇게 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양파 상품. 양파 나오면 비례 추정지수. 추정지수가 나오고, 1일당 얼마죠? 1일당? 예, 양파니까 2.2%. 적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안 주어졌는지, 안 주어질 경우가 있고, 비대칭 지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면 2.1% 쓰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1% 주어질 수 있어요. 시험 문제는 출제자가 정확하게 제시된 부분이 답이기 때문에 2.2% 적어 놓고 찾아봅니다. 비대칭 지수를 주어지는 경우는 그 값을, 왜? 계산할 때 시간 때문에 2.2%보다는 1%를 빨리 계산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야 된다. 따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학 불능 X, 타작물 세모, 기수학 동그라미, 표본 구간 10제곱미터 있어. 얼마나 했다? 수확량이니까 4kg 80%가 피해가 됐으니까 양파의 수확량은 가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20%잖아요. 그죠? 곱하기 20% 해서 251kg이다. 이게 중요하죠. 11. 이렇게 해서 체크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계산 과정. 봐요. 보험금에 바로 썼잖아요. 보험금. 양파의 보험금 안 써도 돼. 보험금은 해놓고 이거 필요 없죠. 보험가입 금액은 아는 값이나 곱하기 피해율을 모르니까 구할 거고 자기 부담 비율 0.2 이렇게는까지 해놓고 밑에다가 피해율을 구하면 되겠죠. 피해율도 기실기를 아니까 기준 수입이 뭐지? 기준 수입은 이거 필요 없고 평년수확 곱하기 기준 가격 해서 6천만 원. 킬로그램 다 필요 없죠. 답은 그렇게 쓰라고 하나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안 써도 마지막에만 단위만 써도 다 정답 처리되니까. 실제 수입은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다 해서 아시는 분은 조사 수확량. 그래서 수확량도 평조단 수미를 하되 잘 아시는 분은 이제 조단을 바로 하는 습관을 하자. 평조단 수미를 좀 더 줄여서 조단, 조사 대상 면적을 먼저 구한다. 시간이 급할 때는 조사 대상 면적도 바로 위에서 곱표 설명을 빼버리고 바로 한 줄로 길게 써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조사 대상 면적 구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거는 그냥 조사 대상 면적 마이너스 곱표 세모 동그라미 해서 바로 괄호 소개를 하길 바랍니다. 조사 대상 면적에서 조사값, 이게 제일 중요하죠. 조사값. 그래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그래서 한 줄로 푸는 문제에서 10제곱미터에서 얼마? 정상이 4kg 플러스 2kg인데 5kg인데 20% 5kg인데 0.2 플러스 전부 다인가요?
전부 다네. 80% 폐와 4kg. 즉 5kg에 대해서 비대칭 지수가 생기는 것은 햇양파, 미리 수확을 했기 때문에 기준까지 가려면 요것보다 많을 거다. 즉 5kg보다는 살이 더 있을 거다. 그러니까 1 플러스, 이게 중요하죠. 100 몇십 프로 나와야 될 거야. 5kg보다 살이 찌겠죠. 그죠? 1 플러스 1%에 11이니까 10%는 0.1이네. 0.1 바로 써도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55kg니까 0.55kg per 단위 면적당. 요렇게 해서 바로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이 한 줄을 풀어보니까 1500. 그죠? 그래서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 1500을 바로 시간 없는 분을 위해서 바로 3000에서 빼기 꽃표 세모 동그라미니까 꽃표가 900. 꽃표가 얼마입니까? 90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0 바로 해야 되죠. 조사 대상 면적표 조사값을 우리는 구했으니까 0.5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가 총 600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 2kg인가 이게? 평년수확 6,000이니까 조사대 실제 경작 면적 요게 2가 되니 필요한 설명 조사 대상 면적도 이렇게 시간을 주려면 이렇게 해버리고 조사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리고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은 짝긋고 실제 면적이 3,000에서 평년 수확량이 6,000 이렇게 하니까 2kg per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필요한 것만 써주면 돼요. 최소 필요한 것. 이렇게 하니까 2025kg이 수확량이 되더라.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면 된다. 그죠? 미보상 감수량은 바로 이렇게 해서 10%. 자, 19번. 19번이 이제 시험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5점이나 15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요거죠. 올해는 나올 확률이 높죠. 작년까지는 이론서가 좀 애매해.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도 애매하게 설명했지만 올해는 명확하게 요거죠. 기수학 과실 비율이 수학기 경과 비율을 현재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문구를 줄 거라고. 이 문구가 나타났다면 우리는 신봤다 이렇게. 그죠? 왜냐? 이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딴 것에 기수학을 많이 해버리면 피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학기 잔존 비율을 알면 수학기 잔존 비율도 몇 월 며칠 사고다라고 주어지면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되겠죠. 수학기 잔존 비율이 12월, 1월달, 2월달 대입을 하는 것도 주어지든지 아니면 암기해서 수자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수학기 잔존 비율을 주면 반대 개념이 뭐라고요? 경과 비율이죠, 경과 비율. 현재 수학기 잔존 비율은 앞으로 수학할 것이 85% 남았다는 뜻이니까 처음부터 따기 시작해서 경과는 몇 프로 했다? 100%에서 마이너스 85%니까 15%가 경과 비율이니까 원래는 정상 다 하고 기수학까지 해서 200개에 30%, 15%. 몇 개죠? 30개? 30개 내외 정도를 따야 되는데 너무 많이 따버렸을 경우 그 담당 구역장은 여러 평가사들이 전화가 오면 이번에 수학기 잔존 비율, 경과 비율이 15%인데
그중에서 한 5% 정도, 10%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 악의가 아니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장에 차이가 난다라고 판정을 내리면 그것이 이제 매년 바뀌겠죠. 어떨 때는 한 15%, 13%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준다는 것은 그때그때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경과 비율이 15%인데 이 사람은 200개 중에서 60개를, 120개를 땄으니까 얼마를 딴 거예요? 200개 중에서 120개를 땄으니까 60%. 무려 45%를 더 따버렸네. 그렇죠? 맞죠? 그래서 45%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상과율로 가진다. 요것에 200개에 몇 프로? 45%? 몇 개죠? 90개가 정상과실로 돼. 그래서 분모, 즉 동상의 비율을 할 때 미보상 비율을 잘 봐야 돼요. 미보상 비율이 지금 없죠. 있을 수 없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몇 개? 90개가 더 정상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120개 중에서 정상과실로 가야 될 개수는 90개다. 90개. 30개만 수학을 하는 게 맞는데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원칙대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90개. 정상과실은 이렇게 90개가 답이 되겠다. 동상의 비율은 동상의 비율 할 때 요즘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기수와 과실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줄 때 분모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분모. 분모가 뭐냐 했을 때는 정상 80%, 100%, 병충해. 이것이 분모의 개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수가 나네요. 들어가면 100개, 170개, 170개 분의 80% 피해가 3, 8, 24, 24개 플러스 100% 피해 30개. 병충해는 정상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몇 프로 나오죠? 30. 그래서 31.76%. 여기서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170분의 24개 플러스 30개 곱하기 1 마이너스 0이죠. 지금 없으니까. 그죠? 습관적으로 미보상 비율을 항상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차이가 없다 했을 때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손해액에서요. 네. 왜 두 번 들어가죠? 손해액은 네. 1기 곱하기 수종 마이너스 수박기 단전비율 동상의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동상회 할 때요. 동상의 비율을 한번 볼까요? 동상의 보험금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맞습니까? 이때 손해액은 그렇죠.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폐율 과거 현재는 수잔 곱하기 동상의 비율. 동상의 비율이라 자체가 그 비율 자체는 항상 미보상이 있으면 미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상의 비율을 미보상을 적용했으면 필요 없죠 이거. 동상의 비율을 구할 때는 동상의 비율은 170개 분의 요거 동상의 비율을 구하고 문제에서 미보상 비율을 주면 미보상을 하면 돼 그냥 비율. 그리고 보험금 구할 때도 우리는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미보상은 안 하면 되잖아요. 한 번만 적용하는 거니까. 그죠? 한 번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런 문구가 없을 때
동상의 비율은. 자, 이 문구가 없을 때 동상의 비율 몇 프로입니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문구가 없을 때 구역장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간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몇 프로죠? 분모가 얼마죠? 80분의 24개, 30개. 몇 프로죠? 예? 67.5%. 그러니까 전 문구가 없으면 보험금을 많이 받겠죠? 67.5%인데 저걸 반영하니까 피해율이 확 줄어요. 그죠? 확 줄죠. 그러니까 이게 나온 지가 1년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여튼 조사 나온다 그러면 많이 따버렸을 경우 비율이 확 올라가죠. 여러분이 봐도 눈에 보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됐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표현이 좀 애매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출제가 되기가 어렵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이론서에 보면 명확하게 전문가 들어왔다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예시설 버섯 작물. 요때 버섯 그러면 우리는 누드 모델이다. 이게 그래야 이게 헷갈리지 않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헷갈리잖아. 그래서 버섯라 그러면 벗어야 돼 진짜. 10만 원 써놔야 돼요. 10만 원 이하 시에 미지급. 그래서 품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버섯 품목과 원예시설 작물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보상이 나올 거다 했기 때문에 나오면 보험가의 금액을 철저하게 하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잔경피다. 잔경피자다. 자기부담금 1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기 나름대로 기호화시켜야 10만 원 초과시만 지급된다 해서 잔경피로 성분을 걸자. 잔존보험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고추와 브로콜리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다. 재배 원목수가 200개, 2000개. 하나 만드는데 생산비가 7,000원. 했는데 경과비율. 원목이니까 경과비율이 없습니다. 그걸 몰라도 경과비율이 뭐가 없어. 그죠? 그리고 외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대관소찰 하니까 2,000개 중에서 400개. 크게 보니까 원목수가 2,000개인데 그 중에서 피해 입은 게 400개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 400개를 자세히 보니까 원목의 피해 면적이, 전체 면적이 40제곱미터. 그 다음에 피해 면적이 20.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세트로 이렇게. 곱하기 비례보상. 비례보상은 원래 가입하려고 하면 맞네. 다시 한번 2,000개 곱하기 7,000원 곱하기 대관. 대관은 2,000개 중에서 400개가 대관. 숲이죠. 숲. 크게 보는 거죠. 소찰. 40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 미보상 비율 없고 곱하기 전체 2,000개 중에서 7,000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입이잖아. 가입은 1,120만 원만 했더라. 그 다음에 구할 때 잘 보니까 답안지에는 하지 말되 2,000과 이거 분모가 없어지는 거죠. 가만히 보면 시험에 이번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해보면 됩니다. 지금 잘 기억했다가 시험 나오면 그렇지.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검증할 필요가 없잖아. 나오면 처음에 전체에 대해서 쭉 대관소출 해주고 이분의 보험가입 금액이 적다면 이렇게 계산할 때 실제 문제에서 이거 끊으면 안 됩니다. 그죠? 계산할 때만 하고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네. 보험가입 금액은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입 금액을 몇 프로 해지하는 부분이잖아요. 2,000개 곱하기 7,000원, 1,400만 원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가입 금액은 비례보상 여부만 결정하는 거지. 그죠? 네. 비례보상 여부만 결정하는 거지. 요거는 요 식으로 2,000개 중에서 이 중에서 대관 소자로 계산하고 난 뒤에 제일 뒤에 비례보상 여부를 해줘야 됩니다. 틀리죠, 당연히. 예.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요거는 맞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요렇게 해도 그 시간이 안 걸리니까, 그거까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애매하네요. 우리 채점자의 그걸 잘 몰라서. 요거는. 답은 맞게 나오죠. 근데 비례보상을 검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제일 뒤에 주인공은 짠 하면서 계산된 금액에서 이론수에 그렇게 나오잖아. 계산된 금액에서 비례보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증할 때 이렇게만 해버리면 되는데 너무 단계를 너무 줄이는 걸 너무 줄여도 너무 줄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답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다음. 그 다음에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제가 외워야 될 걸 최소화 시켜줬죠. 그죠? 최소화 시켜줬고, 표준 생장 일수 나오는 부분에서 표고버섯 며칠? 90일. 느타리 버섯? 28일. 표고버섯? 양송이 버섯? 30. 그거하고,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지금까지 표고버섯, 느타리 버섯은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주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해도 되고 웬만하면 암기하는 게 좋겠죠. 불안하니까. 오점이 날아가니까. 알아서 선택하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암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줄일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죠. 자. 이것도 체크. 손해정도 비율, 수학 기준사고, 경과 비율, 장경피, 잔경피, 자는 10만원. 자기 나름대로 기호화하세요. 버섯이니까 10만원이니까 장경피로서 하자. 그래서 재배봉지수가 얼마? 그래서 보험금은 재배병지수가 2,000개 곱하기 하나에 2,800원 곱하기 경과비율인데 경과비율은 0.663 플러스 1 마이너스 663 곱하기 생표 생장일수가 45일 표준 생장일수는 며칠? 그러니까 요거 대충 보면 90 맞겠죠, 그죠? 90일 표준 생장일수 90일 그죠? 그거 이렇게 구하는 거 맞죠? 경과비율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피해율 피해율은 대관소찰 재배봉지수가 2,000개 피해병주가 500개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
손해 정도는 비율은 50%니까 그대로죠. 이걸 자꾸 틀린 사람 많아요. 비율은 좀 비율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보상 비율 없네. 그러니까 몇 프로? 0.125? 12.5%? 네. 곱하기 장경피 비율을 됐네요. 그 다음에 쫙 하고 마지막에 비례보상 2,000개 중에서 2,000봉지 중에서 2,800원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본가입 금액은 392만 원이더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죠? 네.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도 장경피로 가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수확기 이전이니까 알파값. 그래서 보험금은 재배면적 2,000제곱미터에서 곱하기 하나에 16,400원 곱하기 경과비율. 모르니까 밑에다가 경과비율을 적으면 된다. 경과비율을 적고 알파값 0.676 플러스 1 마이너스 0.676 곱하기 생장일수가 14이니까 표준 생장일수는 몇 알이니까 양다리 28. 네, 이렇게 해서 경과비율이 이렇게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피해율은 대관소찰 재배면적이 2,000에서 피해면적 500 곱하기 소찰을 쭉 보니까 손해 정도잖아. 정도니까 손해 정도 비율은 몇 프로? 60%. 그러니까 0.6. 미보상은 없고, 예,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물음 3도. 그래서 계산할 때는 요거와 요거와 똑같기 때문에, 이 뭐야, 이거? 16,400. 물음 3도 그대로네? 다 수정되어 있죠, 지금? 답안지는 다 수정했는데. 답은 다 맞을 거예요. 둘둘 960이네. 답은 다 맞을 거예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지막으로 시금치 손해 정도 비율. 이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0개, 30개.
손해 정도 비율은 계산해 보세요. 시금치 조사 결과 이렇게 해서 조사값이 나왔을 때 손해 정도 비율 요거 해서 손해 정도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답 나왔습니까? 몇 프로요? 30. 손해 정도 비율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조사했다. 아니요, 100m가 아니고, 요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예. 몇 프로요? 70%. 손해 정도 비율 70% 한 명 나왔습니다. 또요. 몇 프로 나왔습니까? 예? 뭐, 차이가 이리 많아요. 아니, 이거 시험 5점짜리 나올 수 있다니까요? 예? 76%. 60%. 제가 뭐, 어떻게 신도 아니 딱딱 떨어지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몇 프로입니까? 네. 몇 프로 나왔어요? 42.2%. 자, 우리가 생산보장 바짝물 할 때 조사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평가서 합격할 거니까 그러면 A4지 시금치 조사할 때 A4지를 반으로 해서 한 3장을 해서 칼로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워드로 직접 써도 됩니다. 매직으로. 정상 20%, 40%, 60%, 80%, 100%. 바짝물 할 때 코팅을 해야 됩니다. 예, 바짝 흙이 묻잖아요. 이걸 딱 들고 갑니다. 평가가 쉽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무를 10개를 뽑죠? 10개를 주고 뽑으면 우리가 평가사가 20% 피해, 40% 피해. 그 자리에서 손해 정도 비율을 확정해서 요걸 탁탁 던집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손해 정도가 한 15% 정도다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손해 정도 비율 20%가 몇 개? 그때는 무 같은 경우에 한 표본 구간에서 10개를 뽑는다. 똑같아요. 10개를 뽑나 시금치에서 100m에서 100개 확인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이 몇 개? 5개. 20% 피해가 하나, 둘, 하나,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10개니까 사진을 찍는단 말이죠. 표본 구간 한 구간에서 무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다음에 가서 표본 이 구간에 가서 쫙 해놓고 정상 20% 몇 개 해서 사진을 찍어요. 20%일 때 다음에 다음 구간에서 정상이 2개고 4개, 2개, 2개 빵빵 되겠죠. 그러면 20% 피해 입은 무는 이렇게 약간 장애가 있는 걸 한
1%에서 한 20% 사이는 20%를 분류를 해요. 그러면 20%에다가 무를 표본 구간에서 두 번째에서는 20% 두고 4개를 무를 갖다 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시금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율을 구한단 말이에요. 손해 정도 비율을 구한단 말이에요. 손해 정도 비율은 여기서 총 표본 구간이 최소 3구간이니까 여기 정상이 하나, 둘, 하나. 맞습니까? 그러니까 총 30개 분해. 모든 손해 정도 비율을 이렇게 조사해요. 그 다음에 20%가 총 몇 개죠? 7개 곱하기 0.2니까 2714로 바로 할까요? 몇 개? 몇 개입니까? 7개니까 1.4 플러스 40개니까 40%니까 2.4 플러스 60%니까 3개 80%니까 2.4 100% 피해가 하나. 몇 프로죠 이거? 예? 34%. 손해정도 비율은? 이러면 틀리나요? 아니, 손해정도 비율을 구했잖아. 구할 때 20% 몇 개. 그래서 시험 문제도 보면, 기출문제에서 아까 전에 봤을 때도 손해정도 비율을 55% 주었을 때는 그대로 했잖아. 이 값이라는 거야, 이 값. 그러니까, 할 때 손해정도 대충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한 걸 미리 분류를 해서 손해정도 비율을 확정해서 안 하면 얼마나 이거 조사했는데 조사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데 시간 더 걸릴 거야.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죠. 너는 20%야. 왜? 대충 그 정도니까. 그대로 해서 최종 34%가 손해정도 비율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시금치 문제는 이론서에 나오잖아. 이론서에 보시면 페이지를 모르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시금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올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5점짜리 낼 수 있을 것 같아. 요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손해정도 비율은 몇 프로냐?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똑같은 건데 무나 이거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요거는 총 몇 개? 180분의 요 계산 5점짜리 탁 내기 좋잖아 이거. 모든 품목이 이렇게 조사하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은 손해정도 비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한값을 다시 20% 40% 맞출 거라고. 그거 다 틀릴 거라는. 우리만 맞자는 거지. 그러니까 180분의 이거 어떻게 하냐고. 20% 20개가 하면 몇 개요? 4개 플러스 4, 4, 16 16개 4, 6 24 플러스 28 16 플러스 10개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옵니까? 예? 몇 프로요? 아무도 안 맞았네? 예? 8, 9%? 이걸 40%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손해정도 비율은 할 때 전부 다 손해정도 비율로 환산해서 계산된 값이니까 38.89%가 정답이 되겠다. 이 42.2% 근처에 나왔는데 뭐 틀렸어요? 뭘 76이요? 아, 요거요? 분자를? 76이 나오나? 20. 거의 근접했네. 이게 맞죠? 예, 요것만 풀면 손해정도 비율은 이해도 되고 이게 이론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론서 걸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서에 딱 보면 손해 정도 비율이 몇 프로라고는 안 주어졌어. 시험에 내려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2차 이 과목에 생산비 발전물로 가면 시금치에 대해서 요처럼 100m일 때 뭐 해서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 그 값이 손해 정도 비율이 확정된 거다. 그것에 다시 환산해 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주일 뒤에 이 시간 되면 이제 결과 발표가 될 정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들 이 과목을 어려워하는데 이 과목이 쉽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 남은 시간 1과목에 조금 더 한 3일 정도 투자해서 점수를 10점 정도 올리기는 2차 1과목이 점수 올리는 좋으니까요. 남은 시간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고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